서울 강남구 청담동 로열 하이츠 아파트 15층 복도는 한밤중임에도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다. 밤 11시 38분 기상청이 한파 특보를 발령한 지 6시간째였다. 영하 18도. 지난 10년 중 가장 매서운 추위가 도시를 얼려붙이고 있었다. 쿵, 쿵쿵. 1501호 현관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다. 안쪽에서는 남자의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나가, 재수없는 년.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앙상한 몸의 여자가 복도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지은, 30살 결혼 5년 차. 그녀의 몸을 감싼 것은 얇디 얇은 베이지색 실크 잠옷 한 벌뿐이었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얼음장 같은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올라왔다. 쾅! 현관문이 닫혔다. 지은은 몸을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버튼을 눌렀다. 삑삑. 빨간 불이 켜졌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신호였다. 아니, 틀린 게 아니었다. 바뀐 것이다. 남편 박민석이 일부러 바꿔버린 것이 분명했다. 민석 씨, 문 좀 열어줘요. 제발.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문 안쪽에서는 TV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남편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발이 시렸다. 아니, 이제는 시린 것을 넘어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을 꼭 껴안으며 복도를 서성였다. 핸드폰도 지갑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 시각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친정어머니?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기억났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다. 지난 2년간 민석은 지은을 친정 식구들과 철저히 단절시켰다. 시집 온 년이 무슨 친정이냐며. 찰나 1502호 문이 벌컥 열렸다.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밤중에 복도에서 무슨 구판이야. 옆집에 사는 욕쟁이 할머니였다. 장여사. 70대 정도로 보이는 이 독거노인은 평소 복도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성도 없어. 밤낮으로 쿵쾅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 그런 말들. 장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은의 몸을 훑었다. 파랗게 질린 얼굴, 떨리는 입술, 멍든 팔목, 맨발, 그리고 한겨울 복도에 서 있는 앙상한 몸뚱이. 쯧쯧. 장 여사가 혀를 찼다. 그 소리에는 경멸과 연민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꼬라고는 들어와. 여기서 객사에서 집값 떨어뜨리기 싫으면. 그것은 명령이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장 여사를 바라봤다. 평소에는 그저 까칠한 독거노인으로만 보였던 그녀의 눈빛이 지금은 이상하게도 든든해 보였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여기서 거절하면 정말로 이 복도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었다. 죄송합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1502호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냉기가 차단되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따뜻함이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장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두툼한 털 담요와 수건을 들고 나왔다. 발 닦고 몸 좀 녹여. 유자차 끓여줄 테니까. 그날 밤 이지은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하 18도의 복도에서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장 여사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달랐다.
겉으로 보기엔 1501호와 똑같은 구조의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고서들이 빼곡했고 소파 위 벽에 걸린 산수화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풍스러웠다. 장 여사가 평소 짚고 다니던 지팡이조차 자세히 보니 흑단의 옥으로 장식된 것이었다. 앉아. 장 여사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간결하게 말했다. 지은은 털 담요를 몸에 두르고 가죽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발은 여전히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얼음덩어리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얼마 후 장 여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 잔을 내밀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울지 마. 눈물은 나중에 실컷 흘려. 장 여사는 지은의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침묵이 흘렀다. 길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장 여사는 마치 무언가를 저울질하듯 지은을 관찰했다. 내 남편놈 박민석. 태상건설 영업팀 과장이지? 지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장 여사가 어떻게 민석의 이름을, 그것도 회사까지 알고 있는 걸까? 놀랄 것 없어. 벽 하나 사이에 5년을 살았는데 모를 수가 있나? 그놈이 밤마다 전화로 상사 욕하고 거래처한테 뒷돈 받은 거 자랑하던 소리 다 들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 여사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뿐만 아니야. 내가 맞는 소리, 비명, 우는 소리. 그것도 다 들렸어. 이 아파트 벽이 얼마나 얇은 줄 아나? 옆집 숨소리까지 들린다고.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자신이 당한 모든 것을 이웃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창피했다. 고개 들어. 장 여사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지은이 고개를 들자 장 여사는 그녀의 멍든 팔목을 가리켰다. 부끄러운 건 너가 아니라 저 쓰레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내 부모가 널 저 따위 인생 살라고 낳아준 줄 아나? 그 말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장 여사는 지은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도망쳐도 찾아올 것 같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당하고 살 거야? 장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다. 이봐, 이지은. 세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도망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넌 도망칠 곳도 없잖아. 그럼 답은 하나야. 지은은 떨리는 눈으로 장 여사를 바라봤다. 싸워. 이기라고.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아.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석이 출근한 틈을 타 1501호로 돌아갔다. 장 여사가 건네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감옥이었다. 지은은 재빨리 움직였다.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진 소형 금고. 비밀번호는 민석의 생일. 너무나 뻔했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장부가 있었다. 펼쳐보니 차명 계좌 번호들과 입출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횡령의 증거였다. 지은은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 장 여사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민석의 서재에서 녹음기를 찾아냈다. 민석은 자신의 업적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거래처와의 뒷거래, 상사에게 받은 부당한 지시들,
모두 그의 목소리로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오후 지은은 다시 1502호로 돌아왔다. 장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이 남자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소개한다. 내 아들 최동진. 태산그룹 회장이야. 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다. 태산그룹. 민석이 다니는 태산건설의 모기업. 그리고 이 할머니가 그 그룹의 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이런 짓을. 최 회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장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툭 쳤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부터 처리해. 감사팀 꾸려서 대기시켰지? 예, 어머니. 언제든 투입 가능합니다. 장 여사는 지은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지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혼? 밥에? 아니면.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빛이 서려 있었다. 응징이요.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장 여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래. 바로 그거야. 김 비서. 장 여사가 전화기를 들었다. 감사팀 총동원에 내 손녀 될 뻔한 아이를 괴롭힌 쥐새끼 한 마리 잡아야겠으니까. 그날부터 지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칼날을 갈 시간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박민석은 아내가 사라진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길에 올랐다. 어차피 갈 곳 없는 년이 빌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편의점에서 맥주까지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삑삑. 빨간 불만 깜빡였다. 민석은 당황해서 다시 번호를 눌렀다.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뭐야, 고장났나? 민석이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두들기는 순간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이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들은 예상 밖이었다. 말끔한 네이비 정장을 차려입은 지은. 그 옆에 지팡이를 짚은 옆집 노파 장 여사.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일렬로 서 있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태산그룹 감사팀이라는 명찰이 선명했다. 민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다. 여보, 너 어디 갔었어?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닥쳐.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석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지은은 민석을 지나쳐 현관문 앞에 섰다. 그리고 새로 바뀐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링. 문이 열렸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내가 바꾼 비밀번호? 내 애인 생일이더라. 참 뻔하던데? 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애인의 존재를 지은이 알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었다. 감사팀? 왜 회사 감사팀이 여기에? 박민석 과장님이십니까? 감사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내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장 여사가 지팡이로 민석의 정강이를 툭 쳤다. 민석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움켜잡았다. 자네가 나 욕을 그렇게 찰지게 했다며? 뒷방 늙은이가 회장. 노릇한다고? 꼴감 떨고 있네라고도 했지? 민석은 장 여사를 멍하니 쳐다봤다. 저런 말을 한 적이 분명 있었다. 술 먹고 상사와 통화하다가 회사 창업주 사모님 욕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장 여사는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석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여사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회사 로비에 걸려있던 그 사진. 태상그룹 창업주 부부. 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런 미친. 설마가 아니라 맞아. 내가 바로 그 뒷방 늙은이야. 자네 같은 좀도둑이 내 회사를 좀먹고 있었구만. 감사팀장이 서류 봉투를 민석에게 건넸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횡령 혐의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그리고 배우자 폭행 및 상해. 고소장이었다. 이건 날조야.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지은이 핸드폰을 꺼내 민석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민석의 비자금 장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녹음 파일들. 민석이 스스로 녹음해둔 불법 거래의 증거들이었다. 내가 직접 만들어 놓은 증거야. 고마워. 덕분에 고소하기 쉬웠어. 민석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자신이 완벽하게 포위당했다는 것을,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여보, 지은아. 민석은 지은에게 달려들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좋았잖아. 기억 안 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은은 차가운 눈으로 민석을 내려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저 눈물에 또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지은은 발을 빼냈다. 나 더러워. 민석이 다시 매달리려 하자 지은이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 한 번도 좋았던 적 없어. 난 내 샌드백이었고 넌 내 인생을 망친 쓰레기였어. 이제 죗값은 감옥에서 치러. 감사팀원들이 민석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민석은 끌려가며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1501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목걸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1년 후, 초여름의 햇살이 따사로웠다. 홍대 근처 골목 지은의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카페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왔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지은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은 1년 전 그 복도에서 떨던 여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카페 한쪽 구석, 장 여사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 아메리카노를 홀짝이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바닐라 크루아상 새로 구웠어요. 드셔보세요. 지은이 따뜻한 크루아상을 접시에 담아 가져왔다. 장 여사는 한 입 베어 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솜씨가 늘었어. 할머니가 투자해 주신 덕분이에요. 은혜는 평생 못 갚을 거예요. 은혜는 무슨. 넌 내 힘으로 일어선 거야.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배달원이 들어왔다. 지은에게 전해진 것은 한 통의 편지였다. 발신인은 서울구치소 박민석이었다. 지은은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민석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전 재산은 몰수되었고 출소 후에도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지은은 그의 근황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관심도 없었다. 카페 밖 거리에는 꽃이 만발했다. 봄은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얼어붙었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진짜 봄이, 지은 스스로 만든 봄이 찾아온 것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